급여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급여를 기재해야 되고, 무급으로 일하거나 급여가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은 없습니다. 오직 보안이나 청소 등 일부 직업군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런 종류의 위험한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이 정해진 직업군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급여를 현금이 아니라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으로 줘도 되는 회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폐공사요. 가끔 코인 회사 등에서 급여를 코인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코인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고 그냥 현금 말고는 뭐든 안 돼요. 급여 지급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지급이 안 되면 근로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하면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실 회사 옮길 때 사전 통지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기는 하지만요. 어쨌거나 먼저 이거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주 44시간이 기본이고요.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최소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요 1.5배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동법 파트 4 적용 대상자에만 해당한다라는 것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휴식 시간 안 주고 6시간 이상 일 시키는 회사는 사실 다니면 안 되죠. 그리고 1일 12시간 이상 근무는 불가능한데요. 고용주가 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매일 18시간씩 일 시키는 회사가 있을 리는 없고요. 이건 보통 하루 이런 날짜 너무 급해가지고 사람을 12시간 이상 일을 시켜야 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나왔을 때 허가를 얻는 겁니다. 초과 근무는 월 72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역시 고용주가 정부 허가를 얻으면 예외적으로 7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줘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CPF가 있는데 이건 싱가포르 국민이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고요. CPF 자체도 퇴직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거라서 그냥 퇴직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싱가포르가 한국에 비해서 많이 낮은 편입니다. 자세한 세율은 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연수입 2만 불 미만인 경우에 소득세는 0%입니다. 소득세는 매년 신고 기간에 인포테크 같은 정부기관 앱이나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고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인증할 때 싱패스 같은 앱을 미리 가입해 두시면 쉽게 인증하시고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액 자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공제액은 직접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끔 한국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잘 받으려고 급여를 높게 받은 다음에 회사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돌려주는 것 자체는 안 들키시면 되는데 이게 세금 신고하실 때 또 세금은 적게 내려고 실제로는 조금 받았다고 주장하시면 회사랑 본인이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참 믿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금 납부 자체는 지로나 은행을 통해서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입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강의 들으시는 내내 아마 그 생각을 하실 텐데 한국이 근로자에게 정말 좋은 환경이구나 싶으실 거예요. 한국을 떠나오신 후에 한두 번 이제 외국에서 고용주에게 서러운 상황을 당하시고 나면 정말 다시 한번 한국이 별걸 다 챙겨주는 나라구나 싶으실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처음에 왜 계약서를 잘 읽어보라고
뭐 딴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계약서는 절대로 잘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지금쯤 아마 다시 한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계약서에 쓰여 있는 그것 말고는 정말 그 무엇도 챙겨주질 않습니다. 회사가 그런 것들을 챙겨줘야 할 의무도 없어요. 우선 보험을 가입해줄 의무도 없지만 보험을 가입해줬다고 해서 그 보험이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보험은 무엇을 보상해주는지 항상 체크하시고요. 본인이 가는 병원이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특히 의료보험은 쓸 수 있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급해서 아무 데나 갔다가 이제 본인 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병원이면 치료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치료는 해주는데 그 다음에 병원비 폭탄이 날아옵니다. 그 병원비를 보험사가 돌려주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제 싱가포르 국민이 된다면 의료보험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영의료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갈 수 있는 보험, 병원도 제한되어 있고 보험 금액도 많지는 않아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지만요. 외국인은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나은데 한국에서 출발하실 때 조금 더 넉넉하게 해외 체류보험 가입해서 오시는 게 낫고요. 여기서 가입을 만약에 하신다면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범위, 치과 진료 되는지, 그리고 여성분은 임신이나 출산 보장 되는지 꼭 확인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가입 의무가 없고요. 오직 월 급여가 2,600달러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급여와 무관하게 수작업에 의한 육체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입주가정부에게만 있어요. 그 외에는 뭐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서 여기서 일하시는 한인 여러분 중에 산재보험까지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산재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조심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싱가포르에서 일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노동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싱가포르에서는 뭐 이런 건 나라가 챙겨주거나 아니면 뭐 회사가 챙겨주겠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계약서는 꼭 본인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까딱 잘못하면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채 힘들게 일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생기시면 제가 여기 메일 주소 적어놨는데요. 박서영 변호사 찾아서 상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